이 서열로는 네가 윗사람인데 존대 쓰는 것도 참 보기가 안 좋구나. 나이를 떠나 집안어른 서열내로 따지고 이제부터 둘째도 첫째가 하는 일 무조건 돕고 반반씩 하도록 해라. 알량한 용돈 봉투 내밀어도 이제 소용없다. 알아서 눈치껏 하도록 해. 라며 며느리들에게 큰 소리를 쳤고 분위기가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재수씨는 자세도 고쳐 앉고 대답 없이 어머니와 아내를 독기 품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실상을 알고서 아내에게 마냥 미안하긴 했지만 말로 미안하단 말 대신 전보다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며 만족해했고요. 저도 이 모습을 보는데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고 어머니께서 아내의 가치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자기야. 나 너무 배가 아파. 애가 나오려나 봐. 동서, 괜찮아요? 근데 저도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파요. 오빠 나 좀 도와줘요. 119 좀 불러줘요. 라고 갑자기 일순간 두 산모가 배가 아프다며 애가 나올 것 같다는 응급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임신 시기도 비슷한지라 예정일도 딱 3일밖에 차이가 안 났던지라 얼추 한 시기에 진통을 느끼는 것 같았죠. 동생과 저는 난리가 나서 119를 불렀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답게 10분 내에 도착한 구급차는 우리 형제들의 산모들을 싣고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당황하셨던지 발을 동동 굴리시며 만삭인 산모들을 무릎 꿇리고 힘들게 했다고 자책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둘 다 자연분만을 할라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는 뱃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급히 응급제왕이 진행되었고 재수씨는 진통의 고통을 못 이겨서 무조건 제왕해달라고 난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동시에 두 산모가 각각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 3분 간격에 쌍둥이처럼 태어난 아가들은 공교롭게도 둘 다 딸이었고 동생과 저는 귀한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기쁨에 좋아했지만 엄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약간 실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행히 아가들이 건강하다는 말에 졸였던 마음을 쓸었습니다. 우리 꼬물이들은 간호사들 품에 데리고 나와줬고 저와 동생은 감격스럽게 사진기에 애들을 담았는데 아직 눈도 안 든 아가들이었지만 둘 다 아빠들을 닮았던지 둘이 부쩍 닮아 보였던 게 흡사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눈을 떼니까 더 똑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둘이 너무 비슷해 간호원들도 헷갈려하며 자칫 실수로 애가 뒤바뀔 뻔하기도 했습니다. 발골이에만 의지해서 아이들을 구별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5일 정도 있다가 조리원으로 가게 될 재수씨에 비해 아내는 농사일 때문에 바쁜 친정엄마에게 산후조리도 받을 수가 없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내를 보다가 퇴원 하루 전날 제게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네 댁 조리원에 보내도록 해라. 네 재수씨가 나한테 용돈 가져와 살랑거렸던 건데 막상 두고 쓸 데가 없더구나. 네 댁 친정엄마도 못 오신다고 하시고 마음 같아선 내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고 싶긴 하다만 시어미가 그동안 냉대를 했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적응 안 될 것 같아 그냥 속 편하게 조리원 가서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건넨다. 마침 네 재수씨 가는 곳 자리 있다던데 같이 가서 기죽지 말라 해라. 대신 네 재수씨한텐 비밀로 하고.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진짜 최고예요. 재수씨가 예약한 조리원은 꽤 좋고 비싼 곳이어서 금액이 딴 데보다 2배가량은 더 비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똑같은 값을 지불하고 재수씨와 똑같은 VIP 방으로 아내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재수씨가 준 용돈을 모아서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안아주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며 효도한다고 얘기했다가 어머니께 벌써부터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였다고 딱밤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재수씨는 집에 쭈구리처럼 산후조리도 못 받게 될 아내의 모습을 기대했던지 정작 자기와 같은 산후조리원에 똑같은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넉살 좋던 아내는 조리원 동기도 잔뜩 만들어 왔습니다. 아내는 조리원 다녀와서 어머니께 큰절을 하고서 친딸처럼 애교 있게 잘 지내고자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간 오해를 풀고 아내에게 잘하며 좋은 고부관계 첫 발을 내디뎠죠. 허나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어찌하다 알게 됐는지 재수씨가 애 100일 잔칫날 당일 유명한 한식당에 모인 저희 부부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동안 분을 참았던 것을 크게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제게 용돈 받은 걸 모아 형님 조리원비를 대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제게 용돈 받아가는 걸로 형님에게 이것저것 해준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뭐 하나도 없으셨으면서 일은 일대로 부리고 그렇게 사람 차별해도 돼요? 너는 내가 신혼 초에 많이 빼줬지 않니? 애 갖고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런 건데 이제 애도 낳았겠다. 너 살 빼게 해주려고 그랬지. 운동 돈 내고 할 필요 뭐 있니? 네 형님 봐라. 하도 몸을 움직이니까 지금은 결혼 전 몸무게보다 더 빠졌잖니. 그리고 네가 준 용돈 내가 모아서 어디다 쓰든 그것까지 왜 신경을 써? 내가 맘 가는 대로 내 맘대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든. 그렇게 공치 살 거면 애시당초 주질 말어. 꼴랑 돈 몇 푼 갖고 네 눈치 보는 건 사양이다. 라며 고상하게 말씀하시니 재수씨는 씩씩거리다가 애 100일 잔칫날 여러 사람 불러놓고 애를 데리고 가는 막가자식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뭐 덕분에 우리 애가 사촌의 100일상을 대신 받을 수 있었지만 아내는 펄쩍 뛰며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우리 애는 저녁 때 해주기로 했으니 어서 가서 동생과 함께 동서를 말리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재수씨를 구워 삶았던지 겨우 기분을 가라앉히고 온 덕에 겨우겨우 호텔에서의 100일 잔치도 진행되게 되었고 돌아와서는 저희의 100일 잔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일찌감치 몸에 망가진다고 단유를 한 재수씨네에게 유축한 모유팩을 손수 내밀며 우리 애와 더불어 조카 애에게도 신경을 많이 썼던 아내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언급해야 하며 베이비시터를 쓰려는 재수씨에게 겸사겸사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내가 동서네 집에 와서 애 봐줄까? 어차피 우리 애도 보는 김에 동서애도 보면 좋잖아. 나도 우리 생활 어려운데 돈 벌고 남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어? 나 우리 딸이나 조카 딸이나 똑같이 아끼니까 나만 믿고 바람 좀 쐬러 다녀와. 처음엔 형님이 프락치 노릇한다고 불쾌하다며 거절부터 한 재수씨였지만 엄한 사람 하루 이틀 고용하다가 어미랍시고 영 맘에 안 들고 탐탁 차놨던지 결국은 아내에게 조카를 맡겼습니다. CCTV까지 달고서 감시하면서 말이죠. 아내는 당시 저에게도 재수씨와 관한 모든 것들을 입 꾹 다물고 비밀로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생활이 안 나가니 재수씨도 마음에 들었던지 처음엔 2-3시간 나갔던 외출이 잦아지고 시간도 늘어나 동생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참다가 아이 돌잔치를 하고 난 후 동생은 눈여겨보다가 결국 오고야 할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이 어느 날 아내와 저를 찾아와 물건들을 테이블에 내밀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남자 라이터며 뭐며 심지어 입에 담기 민망한 것들도 있었는데 모두 재수씨의 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형수님, 제게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여기저기서 바람핀 정황들이 보이는데 아무리 제가 처덕보고 있고 매여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내의 딴짓은 도저히 못 참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내는 끝까지 오해라며 동서를 잘못 보고 있다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동생의 화는 이미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했던 건지 어디서 재주 좋게 재수씨의 바람핀 정황들이 담긴 사진들까지 몽땅 풀어내는데 아내는 진심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얼굴이더라고요. 이래도요? 이래도 제가 오해라고요?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형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럼 저 형하고도 안 볼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제서야 어렵사리 아내는 힘들게 말을 토해냈습니다. 실은 서방님, 동서가 바람 좀 쐬러 친구들이랑 몇 번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대시하는 남자들과 잠깐 시간을 보내다 보니 몇 번 더 만난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동서가 얼마나 서방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실수요? 바람이 실수입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내 사람은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애 때문에 참고 사는 단계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이요? 안 돼요, 서방님. 서방님이랑 동서만 보고 있는 사랑이는 어쩌라고요. 제발 딸을 생각해서 참으세요. 동서도 잘 말하면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애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서방님. 라고 아내가 필사적으로 동생을 말렸지만 이미 동생의 눈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자니
동생이 이혼 얘기를 꺼내니 오히려 당당하게 재수씨 역시 겁날 것 없다면서 어디 이혼 한번 해보자고 둘의 사이는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는지 동생이 뒤엎던 그날 당일 재수씨는 애고 나발이고 본인만 홀랑 짐 싸들고 나갔고 동생은 하루 종일 술만 퍼마셔서 마음을 졸이던 아내가 결국 조카애를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까지 소식이 알려지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재수씨네 처가가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둘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빠이빠이를 하며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애는 서로 키우라며 떠넘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생겼죠. 재혼하느라 애는 죽어도 못 데려간다는 재수씨 때문에 동생이 키우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내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40평짜리 아파트에서 쫓겨나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힘들다며 우리 자식도 힘든데 조카애까지 떠맡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데려오라 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원래 둘 다 제가 돌봤던 애들이라 크게 힘들 것도 없어요. 저희 은채도 사랑이랑 있으면 워낙 둘이 잘 놀고 자매같이 지내니 같이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어머니는 진작 왜 이리 맘 넓고 예쁜 우리 새끼를 못 알아봤냐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질책을 했습니다. 아내는 살뜰하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잘했고 누구 하나 차별하는 법 없이 둘 다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몇 년 후 동생이 어디서 좋은 여자를 데려와 재혼을 하겠다고 나섰고 앞으로 계속 전처 아이인 사랑이를 저희에게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간 모은 돈을 내밀더라고요. 저 죄송해요 형수님. 아무래도 지금 결혼하는 여자가 초혼이다 보니 애 있는 이혼남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괜히 지금 사랑이가 형수님 밑에서 잘 크고 있는데 서툴은 우리 와이프 손에 자라다 엇나가거나 상처받을까봐 사실 걱정도 되고요. 제가 여태 돈을 좀 모은 것이 있는데 이걸로 큰 데로 이사 가시고 사랑이 그냥 형수님 자식으로 키워주시는 건 안 될까요?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라며 무리한 부탁을 해나가는데 저와 아내는 벙쪄 있어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생각하다가 아내는 큰 맘을 먹었던지 어느 새벽에 제게 결심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럼 사랑이 입양해서 우리 자식으로 다시 키워요. 은채에게도 좋은 사촌이자 자매가 돼줄 거라 생각해요. 도련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저 집 가서 행여나 찬밥 취급당하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입양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내의 결심에 고민하다가 아내가 결심이 섰다면 뜻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동생은 기뻐하며 달마다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염치 없지만 좋은 환경에서 애를 잘 키우겠노라고 돈을 받겠다 했죠. 어머니도 큰 마음 씀씀이에 아내에 대해 감격해하면서 더욱더 친딸 이상으로 아내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원룸에서 나와 동생이 보태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을 좀 끼고 서울을 떠나 공기 맑고 숲내음이 좋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의 놀이터보다 산에서 나물 캐고 뛰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저는 먼 출퇴근 거리를 감수하고도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저는 우연찮게 아이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아이들의 건강검진서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딸 혈액형과 조카딸 혈액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우리 딸 혈액형은 A형이었고 조카딸 혈액형이 O형이었던 겁니다. 동생네는 재수씨가 A형이었기에 A형도 O형도 나올 수가 있었지만 우리 딸은 우리 부부가 둘 다 O형이었기에 A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둘이 바뀌었나 싶어 아내가 잠시 나간 틈을 타서 둘이 데리고 가서 혈액형 검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결과는 분명 제가 아는 거랑 같았습니다. 피가 순간 거꾸로 솟더라고요. 바람의 시초는 재수씨가 아니라 아내인 건가 싶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동생의 배신당한 기분을 알 것 같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들과 함께 있는 저를 발견해 양손 가득 장을 박았고 온 아내와 맞닥뜨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혈액형의 결과지를 보고서 아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두 어깨를 잡아 미치광이처럼 소리쳤더랬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설마 당신 은채가 내 딸이 아닌 거야?
어떻게 둘 다 O형인 우리 사이에서 A형인 은채가 나올 수가 있어? 당장 솔직하게 말해. 말하지 않음 나 지금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라며 악다구니를 쓰자 아내는 초조한 듯 엄지손가락을 깨물다 독촉에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실 나 그때 우리 애기 낳았을 산부인과 병원에서 병원에서 뭐?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동서 애기랑 우리 애기랑 바꿔치기 했어요. 뭐? 애를 바꿔치기 했다고? 분명 아내에게서 바람에 대한 실토가 나올 줄 알았건만 아내의 기막힌 말은 절 더 힘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흘려놓았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얄미운 짓 하는 동서가 너무 밉고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께 예쁨 받고 인정받으려고 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한날 한시 애를 낳은 후 나중에 아이에게 우유 먹일 호출 시간에 앞서 미리 와 있는데 간호사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애가 울고 있길래 우유를 먹였는데 간호사들이 헷갈렸는지 애를 자리에 잘못 두고 간 거였어요. 내가 우유를 먹인 건 바로 우리 딸이 아니라 동선의 딸이었던 거예요. 순간 엄한 생각이 들었고 가난하게 우리 집에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동선의 딸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간호사도 헷갈릴 정도로 닮았던 두 아이였기 때문에 발고리만 바꾸면 모르겠다 싶어 혹시나 바꿔놨는데 글쎄 간호사들도 친엄마인 동서조차 애가 바뀐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혈액형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병원에서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설사 다시 검사를 한다 해도 동선의 부부에서 안 나올 법한 혈액형은 또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질 않았어요. 대신 진짜 사랑해도 미안한 마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던 건 진심이에요. 동서는 예상대로 애를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줬는데 그러면 뭐예요. 바람나서 서방님이랑 이혼하고 말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바꾸질 않았을 텐데 아무튼 애들이 저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에요. 어쩐지 그래서 유독 사랑이를 예뻐하고 챙겼던 거였어? 그래서 입양하기로 결심한 거였고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애를 바꿀 생각을 해? 미안해요. 정말 홧김에 그런 거였고 아직까지도 후회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대신 두 아이 다 내가 기르게 됐잖아요. 하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딸들 잘 키울게요, 여보. 제발 용서해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걸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신뢰와 진심을 모두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내 딸을 동생 내서 기르고 평생 내 딸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아내의 극악스러운 모습에 소름이 돋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 맞다나 하늘의 뜻으로 두 아이 다 딸로서 책임지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여겼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동생이나 재수씨도 저마다 제3 사느라 바빠서 또한 각각의 새로운 가정에서의 아이도 생겨서 사랑이는 관심도 안 갖는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천륜인데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을 텐데 부모 자식의 뿌리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진실은 털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시기를 못 잡고 있네요. 무섭기도 하고요. 자칫 사랑이도 상처받고 그 일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었을 그녀. 여태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잘하는 아내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릴까봐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눈치를 채시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어찌할 바를 몰라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행여 이 일로 제발 어머니가 아내에게 등을 돌리시거나 해도 어쨌든 천륜이 달려있는 문제이니만큼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시며 입술을 떠셨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셨던지 한참이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의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을 보시고는 힘들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그냥 다 묻고 가자꾸나. 비록 니처가 얘를 바꾼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고 100번 1000번 천벌 받을 짓이 분명하지만 그치만 사랑이가
어차피 지 부모한테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니? 지 엄마나 아빠나 저마다들 삶 꾸리느라 둘 다 바빠서 어렸을 적에도 많이 못 보고 지금도 각자 가정 꾸리며 사는 마당에 뭔 정이 있겠니? 어차피 큰애를 엄마로 알고 살았고 큰애도 둘 다 차별 없이 잘 키우고 있는데 괜히 문제거리 만들어서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말자꾸나. 그냥 덮고 우리만 알고 가자.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재수씨나 동생이 사랑에 찾아볼 텐데 자기 딸이 아닌 걸 알아보면 어쩔 건데요. 그럼 이제 은채랑 사랑이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 되지 않니? 어차피 자식 내팽겨치느라 잘 보지도 않았는데 지 친딸을 제대로 기억이나 하겠어? 누군들 사랑이라고 하면 다 사랑이라고 알겠지. 어차피 애들도 3살밖에 안 됐는 데다 여태 니처가 둘 다 키우다시피 했으니 뭘 알겠냐.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꾸나. 그리고 이미 니처도 반성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잘 얘기해보고. 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의 정리 한마디에 저는 수긍했지만 그래도 아내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맞겠다 싶어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로 두 아이들을 차별 없이 열심히 키우고 있고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네요. 그 후부터 몇 년이 더 지나서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도 입학식 날 부모랍시고 동생 내외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를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불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애들 역시 둘이 쌍둥이 자매인 줄 알고 커 우리를 엄마 아빠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두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다정한 엄마로 지내고 있네요. 여지없이 행복해하며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잊기로 하고